틴타이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5개의 시즌으로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으로 DC 코믹스의 청소년 히어로팀 틴타이탄, 그 중에서도 뉴 틴타이탄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독특한 오프닝, 개성있고 미형인 캐릭터들, 그리고 웃기다가도 진지해지는 스토리로 당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만화죠.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배트맨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를 시작으로 구성된 DC 애니메이티드 유니버스에 틴타이탄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며, 해당 시리즈와 비슷한 아트 스타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애니메이터와 작가들에게 더 많은 창작의 자유를 주기 위해 또 다른 평행 세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틴타이탄 멤버들의 과거를 자세히 다룬 에피소드를 기획했었지만,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틴타이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팀원들의 과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다루진 않고 살짝 언급하는 수준으로만 처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방영했던 다른 카툰 네트워크 만화들과는 달리 꽤 독특한 오프닝을 가졌는데, 제작진들은 이 곡이 배트맨, 스파이더맨처럼 시리즈의 상징곡이 되길 원했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없어서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만화 제작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 프리클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톰과 제리로 유명한 해나바베라 프로덕션 측에서 뉴 틴타이탄의 애니메이션을 기획했었는데, 로빈 대신 원더걸이 팀의 리더 포지션이었으며, 지금과 달리 로빈은 후보에도 없었는데 당시 이 캐릭터의 판권이 다른 곳에 있어서라고 합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진지한 성격으로 틴타이탄의 리더를 맡고 있는 배트맨의 사이드킥 로빈. 초기 디자인은 나이트윙에 가까웠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망가진 미래로 간 스타파이어가 미래의 로빈을 만나는데, 이때 로빈은 나이트윙으로 활동했습니다. 팀합이 맞지 않아 빌런을 놓친 뒤 로빈과 사이보그가 서로 니 탓이라며 다퉜을 때, 사이보그가 로빈에게 It's 4 feet tall and smells like cheap hair gel. 라고 말하는데, 이후 에피소드에서 로빈이 아침에 일어나 머리에 젤을 바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 한 번은 다른 차원의 미니 버전 로빈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우즈 야그 크시드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1대 로빈의 본명 딕그레이슨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팀은 레리라고 부르기로 했죠. 다른 차원에서 온 똑같은 복장의 귀여운 버전, 사고뭉치라는 레리의 캐릭터성은 DC 코믹스의 배트마이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이 레리가 등장한 에피소드의 오프닝은 본인이 직접 부른 버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이크를 타고 화면을 가로지르는 장면은 1960년대에 방영했었던 아담 웨스트의 배트맨 애니메이션 시즌3의 오프닝에서 배트걸이 바이크를 타고 화면을 가로지르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언제 한 번은 로빈이 빌런에게 패배한 뒤 그 빌런에게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진정한 스승을 찾아봐라는 말을 듣고는 진짜 스승을 찾기 위해 잠깐 팀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스승은 로빈에게 넌 너무 진지하다며 핀잔을 주곤 했죠. 하지만 로빈은 팀 분위기를 살리는 유쾌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로빈이 없는 동안 팀원들은 우울해서 로빈의 유니폼을 입고 흉내를 내기도 했는데, 심지어 그 까칠한 레이븐까지 동참하기도 했죠. 이때 비스트보이가 로빈의 흉내를 내는 이 장면은 로빈이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던 디텍티브 코믹스 38호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965년 센세이션한 캐릭터의 발견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로빈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사용된 문장에서 숫자만 바꾼 것인데요. 왜 1965냐면 비스트보이가 처음 등장했던 코믹스가 1965년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로빈은 레드엑스라는 가명을 사용해 메인 빌런 슬레이더를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이 레드엑스의 정체를 전혀 몰랐으나 슬레이드만이 단번에 그의 정체를 파악했죠. 애니메이션 속 레드엑스의 디자인은 스타워즈의 보바펫, 스피드 레이서의 레이서엑스, 그리고 조슈아란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즌1 최종화에서 슬레이드는 다른 틴타이탄 멤버들의 목숨을 빌미로 로빈에게 빨리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쟤들 다 터뜨려 죽이겠다며 얀데레적인 집착을 보여주죠. 굴복한 로빈이 슬레이드의 수하가 되자 다른 팀원들은 충격을 받지만, 곧 배후에 슬레이드가 있다는 것과 자신들의 몸속에 나노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레이드의 황당한 집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로빈은 저항하지만 친구들의 목숨이 슬레이드의 손에 달려있어 별다른 수가 없었죠. 그때 로빈은 자신의 몸속에 나노폭탄을 주입시키며 지금 폭탄 터지면 나도 죽을 텐데 슬레이드 너는 그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폭탄 스위치를 내려놓죠. 촉법 소년들의 집단 폭행에 궁지에 몰린 슬레이드는 자신의 은신처를 폭파시키고 결국 틴타이탄은 슬레이드를 놓치고 말죠. 해당 에피소드에서 유독 배트맨과 관련된 요소가 꽤 많이 나옵니다. 슬레이드가 로빈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여길 것이라는 말에 로빈이 이미 아버지가 있다고 반박하는데, 이 대사가 끝난 뒤 박쥐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싸우는 장소 중 하나는 웨인 엔터프라이즈죠. 고담이나 배트맨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등장하지 제대로 나오는 장면은 거의 없는데요. 제작진들은 만약 배트맨이 진짜 등장한다면 이목이 배트맨에게 집중될 것을 염려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시리즈의 메인 빌런 중 하나인 슬레이드, 틴타이탄의 숙적이자 데스스트로크로 불리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명이 아닌 본명 슬레이드 윌슨으로 등장하는데, 당시 카툰 네트워크 측에서 데스, 킬같이 직접적인 폭력 관련 단어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해 검열한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황당한 건 시즌2에서는 킬러모스라는 이름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시리즈의 제작진들 중 한 명인 글렌 무라카미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슬레이드는 맥커핀으로 남길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고전 만화인 형사 가제트의 클로우 박사처럼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수수께끼의 존재로만 놔두려 했으나 소위 떡밥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이 실망할 거라 생각해 슬레이드가 로빈을 틴타이탄에서 떼어내려 한다는 전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의 맨 얼굴에 관한 얘기가 제작진 사이에서 오갔지만 굳이 싶어서 가면 벗은 얼굴은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의 과거 에피소드도 기획됐으나 이런 악당에게 인간미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로빈에게 집착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제작진들은 시즌1의 중심 인물인 로빈을 아버지 같은 배트맨 없이 혼자 활동하는 독립한 아들로 봤으며 그런 집 나간 아들을 찾는 뒤틀린 아버지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 슬레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덤에서는 그가 로빈처럼 유능한 사이드킥을 원해 집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드는 로빈 외에 또 다른 제자를 영입했는데 바로 타라 마르코프, 테라라는 소녀입니다.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가끔 악당을 잡기도 하는 초능력 소녀 테라. 팀은 딱히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테라에게 틴타워를 소개시켜주죠. 그리고 배가 고팠는지 스타파이어에 아이스크림과 초밥을 섞은 듯한 괴상한 푸딩 등 온갖 음식을 먹어치우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새로운 멤버로 영입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들은 테라는 어째선지 밤에 몰래 떠날 준비를 하죠. 사실 테라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강력한 초능력 때문에 지진이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든 과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 자신을 떠나는 경험을 반복하며 그녀는 깊은 트라우마와 불신을 가지게 되었죠. 비스트보이는 그런 테라를 위로하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테라는 비스트보이에게 제발 자신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테라는 틴타이탄의 테스트를 누구보다 거칠고 빠르게 통과한 뒤 팀과 함께 슬레이드와 그의 부하들이 일으킨 사고 현장을 수습하러 가지만 그 과정에서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 비스트보이가 바위에 깔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충격받은 테라는 도망치다 우연히 슬레이드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비스트보이 그 말 많은 녀석이 정말로 너의 비밀을 평생 지킬 것 같냐며 너의 문제를 알게 되면 과거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들도 널 내쫓을 것이고 결국 또 외톨이가 되겠지만 나같이 뛰어난 멘토가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지만 다행히 테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폭주하면서 광산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로빈은 이 사태가 슬레이드가 아닌 테라가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스트보이는 폭주하는 테라를 감싸며 이런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그녀를 진정시키죠. 틴타이탄의 새로운 멤버로 발탁된 테라. 하지만 로빈의 이 장치가 네 능력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비스트보이가 자신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오해한 테라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칩니다. 비스트보이가 테라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뒤 화면은 틴타워를 비추는데 잘 보면 누군가 타워 위에 서 있습니다. 이후 스토리를 봤을 때 슬레이드로 추정됩니다. 테라가 타워의 전경을 보면서 감탄하는데 이때 비스트보이가 Su casa es mi casa. 뜻이 너의 집은 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은 너의 집을 잘못 말한 거죠. 시간이 흘러 테라는 틴타이탄과 기쁨의 재회를 하지만 레이븐은 갑자기 나타나서는 갑자기 자기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친근하게 구는 테라를 의심하는데 이후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서 레이븐은 테라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렇게 테라는 틴타이탄의 신입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슬레이드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으나 결국 테라는 틴타워의 방어 시스템을 비활성화시킨 뒤 슬레이드의 부하들이 깽판치게 만들죠. 사랑하는 비스트보이만은 따로 불러내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려는 순간 슬레이드가 나타나 비스트보이에게 테라의 배신을 폭로하죠.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낀 비스트보이는 테라 곁을 떠나고 테라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것에 도움을 준 슬레이드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창문 밖에서 바위를 타고 떠다니는 테라가 비스트보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장면은 알라딘의 발코니 씬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결국 완전히 흑화한 테라는 슬레이드가 만들어준 전투 슈트를 입고 압도적인 힘으로 과거의 친구들을 하나둘 쓰러뜨리며 도시 전체를 슬레이드와 함께 지배합니다. 하지만 테라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었고 주인공 일행은 테라가 근본적으로 사악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슬레이드의 제자가 됐었던 로빈을 포기하지 않고 되돌리려 했던 그때처럼 팀은 테라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테라는 도망가죠. 슬레이드는 틴타이탄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도망까지 치는 테라를 폭행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충격받은 테라는 급히 슬레이드의 슈트를 벗고 도망치려 하지만 슈트에 내장된 신경 조정 장치가 작동하면서 테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틴타이탄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비스트보이의 간절한 외침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테라는 끝내 슬레이드의 조종에서 벗어납니다. 슬레이드와 싸우는 도중 그녀의 능력이 폭주하면서 결국 도시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테라는 자신만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며 친구들을 밖으로 보낸 뒤 능력을 최대치로 개방하면서 재난을 막아내지만 그 대가로 몸이 돌로 변해버리면서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작진들은 테라의 배신에 시청자들이 큰 충격을 받길 원해서 더 많은 에피소드에 출연시키고 또 오프닝에도 추가할 예정이었으나 제작 일정이 촉박해서 자주 출연시키진 못했다고 합니다. 테라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비스트보이. 매 화마다 최소 한 번은 꼭 드립을 치고 작화까지 바뀌는 개그 담당이자 사이버그와 함께 이 만화의 웃음을 책임지는 캐릭터이며 초록 피부에 어떤 동물이든 변신할 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년이죠. 원래 동물로 변해도 사람 말을 할 수 있다는 설정이었으나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동물 폼일 때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통은 가능한가 봐요. What did they say? They want to eat us. 설정상 채식주의자인데 제작진들은 그 어떤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그가 고기를 먹는다는 점이 동족 포식 같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번 본의 아니게 고기를 먹은 적이 있긴 한데 빌런과 싸우다 뒤집어 쓴 화학약물 때문에 성격이 포악해졌을 때 로빈의 아침을 뺏어 먹으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담으로 비스트보이의 성우는 실제로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로빈처럼 자신만의 탈 것이 있으면 하는 건지 스쿠터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언제 한 번은 티드웰 3000이라는 스쿠터를 사고 싶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뛴 적이 있습니다. 죄다 망했지만 이 스쿠터와 스쿠터를 탈 때 비스트보이의 패션은 프리크리의 등장인물들 중 한 명인 하루하라 하루코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스트보이는 의외로 종이접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작에서도 비스트보이는 테라와 커플링이 주로 나오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레이븐과도 접점이 꽤 있습니다. 서로 태클 거는 장면이 많은데 제작진들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슬랙은 비스트보이와 레이븐은 서로 농담도 주고받지만 가끔 성격 차이로 티격태격하기도 하는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레이븐은 사실 비스트보이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백한 회색 피부에 보라색 단발머리, 남보라색 망토를 뒤집어 쓰고 다니며 다른 차원 아자라스 출신인 레이븐, 마왕 트라이건의 딸로 반인 반마이며 여러 강력한 초능력을 가진 소녀죠. 애니메이션 속 레이븐의 디자인은 DC 코믹스의 캐릭터 중 하나인 팬텀 스트레인저, 스타트rek에 나온 인도 출신 배우 페리시스 캄바타, 프란 맥그리거라는 댄서가 모티브라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레이븐이 나오고 난 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잘 보면 레이븐, 까마귀가 아니라 앵무새입니다. 레이븐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와플. 다른 팀원들과 달리 고작 공포영화 따위에 겁먹지 않습니다. 끔찍한 영화를 본 그날 밤 타워에 괴물이 나타나자 비스트보이는 겁먹었냐면서 레이븐을 놀리는데 그녀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괴물들에 의해 수세에 몰리자 레이븐은 자기가 겁먹은 거 인정하고 무서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싸우지 못하는 건 아니라면서 모든 괴물을 물리치죠. 사실 괴물들은 레이븐이 공포라는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탄생한 제어 불가능한 괴물들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신출기몰한 괴물, 레이븐의 대사 They're not gonna scare us. 를 듣고 로빈은 범인이 누군지 알았다면서 이름을 말하려다가 잡혀가는데 고담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공포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빌런 스케어크로우를 말하려던 것 같습니다. 능력을 쓰기 전에 말하는 주문 Azeroth Metrion. 아자라스는 레이븐의 고향이고 뒤에 두 단어는 제작진들이 직접 만든 말로 특별한 뜻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 주문은 원작 코믹스에는 없고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대사인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후 레이븐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대사가 되었습니다. 팀원들 중에서 요리를 가장 못합니다. 언제 한 번은 친구들을 위해서 팬케이크를 구웠는데 처참하게 태워버려서 스타파이어 말고는 아무도 못 먹었습니다. 타마란 행성에서 온 순수하고 다정한 외계인 공주 스타파이어. 고향에서 불리던 이름은 코리안더로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이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모티브 중 하나는 마릴린 먼로.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외계인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애니메이션에서 스타파이어의 배꼽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행을 하려면 즐거운 순간을 떠올려야 하는 등 초능력을 쓰기 위해선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능력을 쓰는 레이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이죠. 언제 한 번은 스타파이어와 레이븐의 영혼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서로 능력을 쓰는 방식이 상극이라 몸이 바뀐 초기에는 꽤 고생 좀 했죠. 빌런에게 조종당하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선 우선 지붕을 통해 잠입해야 하는데 레이븐, 그러니까 스타파이어는 날기 위해선 즐거운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떠들죠. 그렇게 레이븐은 날기 위해서 즐거운 순간을 떠올리는데 이때 그녀가 한 행복한 생각은 스타파이어가 입 다무는 것. 그녀에게는 사악한 언니 블랙파이어가 있습니다. 언니는 뜬금없이 타워 거신에 나타나 친구들의 환심을 산 뒤 여동생 스타파이어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 적도 있고 고향 행성 타마란의 여왕으로 즉위한 뒤 이게 타마란을 위한 일이라며 외계인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는 등 이 잘생긴 사람 말고 이 초록색 외계인한테요. 아무튼 여러 악행을 저지른 빌런이죠. 와 근데 누나들 개 살벌하게 잘 싸운다. 쌍둥이로 착각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사악한 언니라는 캐릭터성은 1965년에 방영했었던 내 사랑 진이라는 고전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주인공의 사악한 언니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머스타드를 굉장히 맛있게 마신다던가 피자 토핑으로 피클, 바나나, 민트를 추천하는 등 지구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마란 종족 식성 자체가 지구인 기준으로는 괴상한 편입니다. 위가 9개나 있어서 사이버그와 더불어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비스트보이처럼 이만화의 개그를 담당하는 사이버그, 본명 빅터 스톤. 한때 능력 있던 운동선수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몸과 뇌의 절반을 기계화시킨 불행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매우 외향적이고 쿨하며 게임을 좋아하죠. 애니메이션 사이버그의 디자인은 인조인간 키카이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타워의 설비, 보안 및 각종 기계 장치들을 직접 만드는 등 팀 내에서 기술자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가장 아끼는 발명품은 티카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온갖 최신 장비들로 무장한 최고의 자동차, 곧바로 기즈모나 오버로드 같은 빌런들한테 빼앗겨버리죠.
치열한 추격전 끝에 자동차를 되찾지는 못하고 빌런의 손에 넘어가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부숴버린 뒤 레이븐과 함께 재조립하죠. 해당 에피소드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자동차 코미디 영화 청춘낙서2의 패러디라고 하며 제작 당시엔 영화 분노의 질주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트렌드를 이 에피소드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은 비스트보이가 불법 다운로드한 게임 속 바이러스 때문에 마탱이가 제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 온갖 것들이 음식으로 보이고 심지어 로빈 등 친구들마저 간식으로 보여서 보이는 족족 다 먹어 치우려 하죠. 이때 팀원들은 사이버그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기즈모에게 미생물 크기로 작아진 뒤 사이버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라고 반협박에 가까운 부탁을 하죠. 이렇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작아진 채로 인체 내부를 탐험한다는 내용은 고전 SF 영화 바디캡슐과 이너스페이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기즈모가 속해 있는 하이브5라는 빌런팀은 하이브 아카데미라는 빌런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이버그는 자신의 인간 시절로 변장해 이 하이브 아카데미에 잠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계화된 몸으로 인해 제대로 끝내지 못한 학창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이번 기회에 잠시 해소하는데요. 빌런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데 Sloppy Joes, just like the mad scientist who created me used to make. 이것은 스타랩스 과학자면서 자신을 사이버그로 개조한 아버지를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는 5인방은 어쩌다 한 팀이 된 걸까요? 점프시티의 어느 날 밤 범죄자를 쫓던 로빈은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수갑을 찬 채로 폭주하는 스타파이어가 있었죠. 도시를 파괴하는 스타를 막는 로빈과 비스트보이 그리고 사이버그, 이 상황을 지켜보다 싸움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며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 레이븐. 폭주하는 스타의 수갑을 로빈이 풀어주는데 그러고는 갑자기 서로 키스를 하는데요. 방언 터진 스타는 다 뒤지기 싫으면 자기를 놔두라고 말하고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던 비스트보이는 말을 걸지만 모두 쿨하게 쉽죠. 그때 지나가는 거대한 우주선, 외계인 왕이 어느 외딴 섬에 홀로그램 송신기를 설치하는데 이 도시에 굉장히 위험한 여성 죄수가 있으며 우리가 그녀를 잡을 건데 그 과정에서 도시에 약간의 피해가 있을 것이며 만약 그 죄수를 돕는다면 니네 도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계인들이 더 심한 깽판을 치기 전에 스타를 찾기로 하고 그렇게 네 사람은 팀을 결성하죠. 각자의 능력을 활용해 극장에서 팝콘 먹방을 찍는 스타를 찾게 되는데 사실 그녀는 죄수가 아니라 방금 그 외계인의 상품 같은 것이었으며 만약 잡히면 그들이 자신을 노예로 삼을 것이기에 도망친 것이라고 말하죠. 진실을 알게 된 일행은 다같이 외계인에 맞서 싸우나 외계인 왕은 이제 니네 도시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선에 침입한 일행은 레이저가 발사되기 직전에 외계인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죠. 홀로그램 성신기가 설치됐던 섬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일행들, 사이버그는 이곳에 타워를 건설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스타는 여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너희들과 함께 지내도 되냐고 물어보고 다들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렇게 틴타이탄이 결성됩니다. 스타가 로빈에게 키스한 이유는 상대와의 뽀뽀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려면 나한테 보시다시피 원래 비스트보이는 멋진 마스크를 썼지만 주변 반응이 별로였고 그래도 자신의 신분을 숨길 용도로 쓰려 했으나 초록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드물다 보니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그냥 벗어버립니다. 유독 레이븐이 겉돌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이 지구의 멸망을 불러올 존재라는 예언을 들었고 그걸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는 행동이 결국 나쁜 일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이죠. 사실 레이븐은 단순히 마왕 트라이곤의 딸이 아니라 그가 지구 침공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직접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운명을 벗어나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틴타이탄에 들어갔으나 마침내 그날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이븐은 평소답지 않게 팀원들에게 최대한 잘해준 뒤 자신의 운명과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만 아무리 해도 운명은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절망한 레이븐은 마왕 트라이곤을 지구에 강림시킵니다. 결국 트라이곤에 의해 사람들은 돌로 변하며 점프시트를 포함한 지구는 불타오르죠. 하지만 남은 네 사람은 끝까지 트라이곤과 맞서 싸우는데 팀을 도와준 사람은 의외의 인물, 바로 슬레이드였습니다. 그는 레이븐이 트라이곤을 강림시키는 차원문 역할을 끝낸 것일 뿐 아직 살아있다고 하며 트라이곤이 지하 어딘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딱 한 명만 데려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4명이 트라이곤의 감시를 방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결국 로빈이 슬레이드를 따라가기로 하고 나머지 4사람은 트라이곤을 방해하지만 그는 직접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4명의 악한 버전을 만들어 서로 싸움을 붙인 뒤 그 모습을 비웃듯 지켜보죠. 그렇게 슬레이드와 로빈은 서로 엄청난 팀워크를 보여주며 이러니까 슬레이드가 그렇게 집착하지. 아무튼 트라이곤의 수하들을 쓰러뜨리면서 레이븐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죠. 이때 로빈은 슬레이드가 불완전하게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사실 테라가 그를 공격했을 때 용암에 빠져 죽었고 트라이곤은 슬레이드를 시체 상태에서 되살린 뒤 레이븐이 예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면 진짜로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이용해먹고 버린 것이었죠. 슬레이드는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자신의 피와 살이 보관된 방으로 가는 길에 트라이곤의 수하가 너무 많아 혼자선 힘들다는 판단에 굳이 딱 한 명 데려온 것이죠. 로빈은 본의 아니게 천적의 부활을 돕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레이븐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리고 슬레이드는 뒤통수 치거나 그런 거 없이 자신의 진짜 몸을 찾으러 갑니다. 로빈은 마침내 레이븐을 찾았으나 그녀는 트라이곤이 자신의 능력을 뺏었고 멸망한다는 예언이 실현된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은 없으니 희망은 사라졌다고 절망하지만 로빈은 우린 아직 여기 있고 싸우고 있으며 희망이 없다면 내가 더 많은 희망을 가져야겠다고 말하며 레이븐을 업고 이 지옥을 탈출합니다. 그 마왕에게 맞서 싸우는 친구들을 본 레이븐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트라이곤이 뺏어갔다고 생각했던 힘이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는 운명 또한 자신이 직접 개척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Azeroth Metreon Xanthos! 돌로 변한 사람들과 폐허가 된 지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제 레이븐은 그 어떤 내적 악마나 예언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죠. 방금 전의 내용은 시즌4의 최종화이자 3부작인 디 엔드를 요약한 것인데요. 시즌1 레이븐의 내면을 다룬 에피소드에서 트라이곤이 나왔으나 여기서는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이 시즌1의 트라이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에피소드를 끝으로 종영할 예정이었지만 시즌5의 제작이 결정됐고 그렇게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방영했었습니다. 팬덤에서는 시즌5가 비스트보이의 성장, 다채로운 신캐릭터들의 등장 등 여전히 볼만하지만 이전 시즌들과 달리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 난잡한 느낌이 들고 틴타이탄이 아니라 저스티스 리그의 외전격 같다는 등 전 시즌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재미가 옅어졌으며 접촉하는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빌런의 정체, 어느 학교에서는 테라와 똑같이 생긴 소녀가 나오는데 이 소녀가 진짜 테라인지 등 여러 떡밥을 투척했으나 아무것도 회수하지 않은 채로 종영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작진들 중 한 명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즌4 디엔드 3부작에 테라를 재출연시킬 예정이었으나 어느 시점에 넣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폐기했었다고 하며 최종화에 나온 학교를 다니는 소녀는 시즌2의 테라가 맞다고 합니다. 팬덤에서는 레이븐이 돌로 된 사람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그때 테라도 같이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5시즌 작업 도중에 카툰 네트워크 측에서 6번째 시즌 계획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원래 20개의 에피소드로 계획됐었으나 13개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6시즌이 나왔더라면 원작 틴타이탄 코믹스에서 등장했던 포비아, 미스터 트위스터라는 빌런과 슬레이드의 딸인 로즈 윌슨이 등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2년 DC 코믹스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표하는 DC 네이션에 아기자기한 그림체 버전 틴타이탄 미니 시리즈를 공개했었고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더 코믹하게 변신한 SD 스타일의 스피노프 틴타이탄 고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5인방의 성우들이 그대로 왔으며 전작이 잔잔하게 코믹하면서 때로는 진지한 맛을 보여줬다면 틴타고는 작정하고 병맛 개그물로 노선을 틀었죠. 이 시리즈 특유의 유머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개그물이라도 뇌절이 너무 심하다거나 원작과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등 혹평하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틴타고는 특유의 정신나간 개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2016년에는 카툰 네트워크 시청률 1위를 달성했었다고 하며 현재 2025년 9시즌까지 나올 정도로 역대 DC 코믹스 기반 최장수 애니메이션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에 나왔었던 틴타고 첫 번째 극장판은 흥행과 평가면에서 대박을 쳤고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활용해 과거 그 시절 길쭉한 틴타이탄은 물론 다른 여러 유니버스의 팀들이 나와서 다같이 트라이곤과 싸운다는 내용의 극장판이 2019년에 개봉했었으나 이 작품은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아쉽게도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레이븐의 성우 타라 스트롱은 이 영화가 성공한다면 6시즌도 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감독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제작될 수도 있다고 했으나 영화의 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저조했고 이후 6시즌과 관련된 얘기가 딱히 없는 걸 보면 아무래도 틴타이탄 시즌 6 제작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있긴 하네요. 틴타고 시즌 10. 아무리 왕이라지만 너무하잖아요.